어머니는 훌륭한 교육자셨지만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딸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40년간 학생들의 인생 멘토라 불렸던 나는 그 순간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40년간 서 있던 교단을 내려다보았어요. 강북구 명문 고등학교의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 눈가가 촉촉해졌죠. 교장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외쳤죠. 선생님은 저희의 인생 멘토예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영숙, 68세. 40년의 교직 생활이 오늘로 끝났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40년간 모은 교육 자료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특히 첫 제자들이 보낸 편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여전히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겠네요. 은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내 딸. 사위 민호도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부산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누가 봐도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니? 그럼요. 현우도 잘 크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1등이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 현우는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죠. 나는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은지 부부가 넉넉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딸 부부의 아파트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죠. 현우의 영어 유치원 학비도 분기당 180만 원씩 대신 내주었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교장 월급과 퇴직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천장까지 닿은 책장에는 평생 모은 교육 서적과 역사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근현대 교육사 집필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후대에 남기는 것.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실도 신청해 놓은 상태였죠.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현우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부산으로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어학원 픽업이랑 숙제 봐주시면 되니까 쉬우실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 서재는 어떻게 하지? 집필 계획은? 민호도 어머니가 오시길 바라요. 현우한테 할머니가 필요하대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언제 가면 되니? 다음 달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최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버림받는 아이들처럼.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비싼 외제차가 눈에 띄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해운대 근처 아파트 단지는 깔끔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는 28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죠.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책 상자 2개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넓구나. 50평 아파트는 호텔 같았어요. 거실 창으로 부산 시내와 황령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은지가 안내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은지가 가리킨 곳은 거실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병풍 하나로 가려진 공간. 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이 없니? 아, 그게요. 현우 놀이방이랑 민호 서재, 드레스룸이 있어서요. 공간이 좀 부족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장이 거실 구석에서 자야 한다니. 엄마 책은 어디에 둘까요? 아, 참. 책이 너무 많아서요. 현우 장난감 둘 곳이 없어요. 창고에 넣어도 될까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을 창고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군요. 인사는 짧았어요. 사위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뛰어나왔죠. 할머니다. 나는 현우를 안아 올렸어요. 순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금세 팔을 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게임해야 돼. 다음 날 아침 6시 은지가 나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하셔야 해요.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었어요. 7시가 되자 은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일과표예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 좀 도와주시고 오후 2시에 현우 학교 픽업, 학원 2곳 다녀오시면 돼요. 영어랑 수학이요. 집안일? 네, 청소랑 빨래 정도만요. 저희 둘 다 바빠서요. 현우 숙제 봐주시고 10시에 재우면 돼요. 내가 책 읽을 시간은? 엄마 책 읽으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현우 공부 봐주는 게 우선이죠. 은지의 말은 단호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현우는 말을 듣지 않았고 학원 셔틀은 복잡했습니다. 저녁이면 나는 녹초가 되었죠. 간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불빛과 TV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현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려 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싫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사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교육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은 안 통해요. 내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픽업만 해주세요. 그 말에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40년 경력의 교육자가 그저 운전기사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집필하던 원고를 열었죠. 그때 은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전기세 아껴야 해요. 노트북은 낮에만 쓰세요.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은지가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돌잔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호텔 돌잔치 비용이 800만 원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큰어른이시니까. 300만 원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통장을 비우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었어요.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부산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죠. 나는 주빈석을 찾았지만 내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여기 앉으세요. 은지가 나를 안내한 곳은 출입구 근처 테이블이었어요. 옆자리 친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누님, 축사는 안 하세요? 큰어른이신데.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은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은 축사 길면 지루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졸업식에서 감동적인 축사를 했던 내가 손자 돌잔치에서는 입도 열 수 없다니. 그때 현우가 케이크를 엎었습니다. 크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나는 일어나 현우를 잡았습니다. 현우야, 이러면 안 돼. 어른들께 사과해야지. 순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권위적인 방식은 시대착오적이에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호가 나섰어요. 장인어른,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아이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긍정적 강화가 중요해요. 민호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훌륭한 교육자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교육 철학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죠. 호텔 로비에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갑니다. 현우야 건강하게 자라렴. 부산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울행 첫 기차표를 샀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릴까봐 전원을 꺼버렸어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은행으로 갔어요.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월 50만 원 생활비도 학원비 지원도 끝이었어요. 통장을 정리하며 나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습니다. 곧 전화가 울렸죠.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각자 살아가자.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 근현대 교육사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내 삶이 여기 있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썼어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연구실 사용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정진수의 살아있는 한국사.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강의에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왔어요. 대부분 청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정영숙입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다시 선 교단이었죠.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숨겨진 이야기들, 교육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들.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다음 강의는 언제예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이것이 내가 찾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다시 부산으로 와주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은지야,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엄마, 제발요. 현우가 할머니를 찾아요.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와는 화상통화로 만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은지가 울며 돌아갔어요. 내 마음도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가 왔어요. 현우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현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나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화면 너머 현우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왕이 있었단다.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월 1회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 교육사가 출간되었어요.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강좌 수강생들과 역사 답사를 갔어요. 경주, 부여, 공주를 돌며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청년들과 독서 토론회도 했어요. 그들의 말에 나는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일날 깜짝 파티가 열렸어요. 제자들과 수강생들이 준비한 거였죠.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촛불을 끄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내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